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핵심을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책의 일부를 가져오셨어요. 건축계의 이단아라고도 불리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이죠. 질서의 본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제2권, 살아있는 과정, 그리고 제6장, 생성되는 구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생성되는 구조. 사실 이 책 전체가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로 모아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드는 것들, 특히 건물이나 도시에 진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맞아요. 알렉산더는 현대 건축이 그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잖아요. 네, 거의 길을 잃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해답으로 설계도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생성 과정을 제시합니다. 네, 생성 과정이요. 이게 처음엔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아마 여러분이 주변의 건물이나 공간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죠. 도대체 알렉산더는 왜 그렇게 현대 건축의 상징과도 같은 설계도를 문제 삼는 걸까요? 모든 걸 미리 완벽하게 계획하는 청사진 방식이 오히려 생명력을 죽인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상식과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상세하고 정교한 계획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니까요. 네네. 알렉산더는 이 지점에서 생물학자 루이스 월퍼트의 개념을 빌려와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바로 서술 프로그램과 생성 프로그램의 차이예요. 서술과 생성,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술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최종 결과물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아, 건축의 청사진, 설계도 같은 거요? 네, 바로 그 설계도가 여기에 해당하죠. 반면에 생성 프로그램은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규칙이나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아하. 결과물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주는 것과 같아요. 아, 잠깐만요. 그 종이접기 비유를 보니까 개념이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좋죠. 예를 들어 우리가 종이학을 접는다고 할 때 종이학 접는 법이라는 생성 프로그램은 몇 단계의 간단한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반으로 접어라. 이쪽 모서리를 중심으로 맞춰 접어라. 뭐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그 규칙 자체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만약 완성된 종이학을 서술하려고 한다면요. 어떤 선은 37도 각도로 접혀 있고 길이는 몇 센티미터이며 이렇게 모든 기하학적 구조를 말이나 글로 설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더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건가요? 유연하고 간단한 생성 규칙 몇 가지가 경직되고 복잡하기만 한 최종 설계도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살아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아, 그는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바로 이 생성 프로그램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수정란의 DNA는 아기의 완벽한 청사진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대신 DNA는 어떻게 세포를 분열시키고 언제 어떤 단백질을 만들고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명령어 세트를 담고 있는 거죠. 아, 명령어 세트. 네, 이 명령어에 따라 생명체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스스로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건물이나 말도 생명체처럼 이런 생성 과정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단계적으로 펼쳐지듯 만들어져야만 비로소 진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네요. 네, 미리 모든 것을 결정하고 찍어내는 방식으로는 절대 살아있는 구조를 만들 수 없다는 게 그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건축의 설계도 방식이 일종의 비효율적인 서술 프로그램이다. 네, 그렇게 본 거죠. 그렇다면 알렉산더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생성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자료에서 제6장의 핵심 개념으로 생성되는 구조와 제작되는 구조를 비교하던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거죠? 여기서 알렉산더는 거의 물리학의 법칙처럼 단호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성공적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모든 잘 정돈된 복잡계는 예외 없이 제작된 구조가 아닌 생성된 구조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잘 정돈된 복잡계요. 예시를 보니까 인간의 뇌, 아마존의 숲, 호랑이 같은 생명체는 물론이고 네. 잘 피운 모닥불이나 심지어 바흐의 푸가 같은 음악까지도 생성된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호랑이랑 모닥불이 같은 카테고리라는 게 처음에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좋은 질문입니다. 겉보기엔 전혀 다르죠. 네. 하지만 둘 다 미리 정해진 부품들을 조립해서 제작한 게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닥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닥불이요. 장작을 쌓고 불을 붙이면 불길은 공기의 흐름, 장작의 모양과 종류, 습도 같은 주변 조건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면서 스스로 형태를 만들어가며 타오르죠. 아, 그렇죠. 누구도 불꽃의 고향을 미리 설계하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복잡하고 아름다운 형태는 과정의 산물, 즉 생성된 겁니다. 반면 제작된 구조의 예시로 든 샐러드를 보세요. 샐러드요. 아, 그 예시에. 잘게 썬 채소들을 그릇에 담는 건 그냥 각기 다른 부품들을 한데 모으는 행위일 뿐이죠. 거기엔 과정에서 비롯된 깊은 상호 연결성이나 복잡성이 없어요. 아하, 이제 좀 감이 오네요. 단순히 부품의 합이냐, 아니면 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형성된 전치녀의 차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추상적인데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만한 예시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인도의 7개 정착촌 계획안이라는 아주 강력한 시각 자료를 제시합니다. 아마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도 직관적으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이 그림들을 봤는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ABC 계획안하고 DEFG 계획안이 확연히 달라 보였어요. 그렇죠. 알렉산더는 ABC를 생성된 구조의 예시로 DEFG를 제작된 구조의 예시로 분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BC 계획안에서 훨씬 더 깊은 질서와 풍부함,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을 느낍니다. 왠지 더 살기 좋을 것 같고 흥미로운 장소들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네, 맞아요. 반면 DEFG는 뭔가 단조롭고 인위적이고 뭐랄까 생명력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D 계획안을 처음 봤을 때 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나름 질서정연하고 심지어 주민 참여를 유도해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알렉산더는 이것마저도 본질적으로 실패한 제작된 구조라고 단정하는 건가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는데도 말이죠. 바로 그 점이 알렉산더의 통찰이 아주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그는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아, D 계획안은 전체적인 도로망이나 구획 같은 큰 틀을 건축가가 미리 다 정해놓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집의 형태나 색깔 같은 사소한 외관상의 변화만 주도록 한 경우입니다. 본질적인 게 아니라 네. 즉, 주민들의 참여가 구조의 본질을 바꾸지 못하고 피상적인 장식에 머물렀다는 거죠. 전체적인 틀 자체가 경직된 제작 방식의 산물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참여로는 그 한계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본질적인 생성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겉모습을 꾸며도 소용이 없다는 거네요. 특히 F 계획안을 보면 건축가가 일부러 A, B, C처럼 구불구불한 길을 만들어서 생성된 구조의 외형을 흉내내려고 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것도 결국 실패했다고 지적하죠. 맞습니다. 마치 진짜 식물처럼 보이게 만든 정교한 플라스틱 조화 같은 거죠.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인 생명력은 가질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차이가 단순히 미학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DNA 자체에 각인된 근본적인 차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머리를 땅 하고 치는 것 같았어요. 이 두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알렉산더가 실수라는 개념을 가져오잖아요. 네, 실수, 미스테이크라는 개념이죠. 보통 건축에서 실수라고 하면 그냥 하자나 결함 같은 걸 떠올리는데 그가 말하는 실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더라고요. 네,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알렉산더가 말하는 실수란 어떤 구조적 요소, 예를 들어 벽의 위치, 창문의 크기, 문의 방향 같은 것들이 네? 주변의 다른 요소들이나 전체적인 맥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부적응, 미스핏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걸 읽고 저희 아파트 단지가 딱 생각났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전체적으로는 완벽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살아보면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곳에 덩그러니 놓인 벤치라던가 아하.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을 가로지르는 화단 때문에 동선이 꼬이는 보도블럭 같은 실수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이게 다 제작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부조화였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알렉산더의 주장에 따르면 설계도에 의존해 한 번에 제작된 구조물에는 그런 부적응, 즉 실수가 수백만 개씩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백만 개요? 네. 왜냐하면 설계자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상호작용과 미묘한 맥락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생성된 구조는 어떨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각 요소가 주변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고 서로에게 적응하고 끊임없이 조정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 배아의 비율을 보니까 그 차이가 정말 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그 비유가 아주 강력하죠. 만약 인간 배아가 설계도에 따라 한 번에 제작된다고 가정하면 네. 1000조 개에 달할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1000조 개요? 와. 네, 사실상 성공이 불가능한 숫자죠. 하지만 실제 배아는 어떤가요? 세포 분열을 통해 점진적으로 생성되면서 매 순간 주변 세포들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스스로를 수정하고 적응해 나갑니다. 아,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거의 실수가 없는 완벽한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죠. 단순히 보기 좋고 살기 편한 걸 넘어서 이 실수의 개념이 엄청난 경제적 비용 문제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많은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들이 간과하는 지점이라고 알렉산더가 지적합니다. 네. 그는 건물에 존재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주변과 잘 적응될 때마다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창문이 아름다운 풍경을 향해 정확하게 배치되면 그 집의 가치는 수만 달러가 오를 수 있죠. 반대로 사소해 보이는 몰딩 하나가 잘못된 위치에 부착되는 실수만으로도 집 전체의 조화가 깨지면서 가치가 수백 달러씩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잠재적 실수가 일반적인 미국 주택 한 채에 약 2만 개 정도 존재할 수 있다고 그는 추산합니다. 2만 개요? 네, 물론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겠죠. 하지만 이 수많은 작은 실수들이 쌓여서 발생하는 총체적인 가치 손실액이 무려 수십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습니다. 와, 집 한 채에 수억 원이요? 정말 엄청난 액수네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걸 150가구가 사는 공동체 전체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상상도 안 되는데요. 그 손실액은 무려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400억.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디자인이 별로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전혀 아니네요. 그렇죠. 차원이 다른 문제죠. 알렉산더의 주장은 우리가 제작이라는 방식을 고집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거군요. 집 한 채당 수억 원, 공동체 전체로는 수백억 원의 가치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이건 거의 경제 스릴러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만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온 제작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작이 왜 나쁜지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생명력도 없고 수많은 실수를 낳고 심지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럼 도대체 생성은 어떻게 그토록 우월하고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뭔가요? 그 비밀은 바로 펼쳐짐, unfolding과 분화, differentiation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펼쳐짐과 분화. 이건 앞서 말한 제작 방식, 즉 부분을 조립해서 전체를 만드는 것과는 정반대의 과정입니다. 오히려 모호하고 미분화된 전체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구조가 생겨나고 세부적인 부분들이 나뉘고 구체화되어 나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아, 여기서 나왔던 일본 찻잔과 와인잔의 비교가 그 개념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와인잔은 잘 디자인되었을지는 몰라도 어딘가 기계적이고 경직된 느낌이 있잖아요. 짠. 가느다란 다리, 받침이라는 각각의 부품을 만들어서 그냥 붙인 것 같은 느낌이죠. 이게 제작의 전형적인 예시 같아요. 네. 반면에 좋은 일본 찻잔을 보면 마치 하나의 흙덩어리라는 전체에서 시작해서 도예가의 손 안에서 쥐었을 때의 편안함, 차를 마시기 좋은 입술의 감촉, 유약의 자연스러운 흐름 같은 기능과 형태가 점진적으로 분화되면서 조화롭게 펼쳐져 나온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찻잔의 아름다움은 각각의 구조가 무작위로 생긴 게 아니라 바로 이전 단계의 구조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나오며 순서에 맞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 순서가 중요하다. 네. 즉,
생성 과정의 핵심 비결은 바로 이 순서에 있어요. 알렉산더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하나의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 다음 구조가 그 구조 안에서 그리고 그 구조로부터 나타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비밀입니다. 최종 결과물을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올바른 순서에 따라 한 단계씩 구조를 펼쳐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핵심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네. 과정이 오르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것이 된다는 믿음이죠. 오늘은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생성되는 구조라는 개념을 통해서 단순히 건물의 외형을 디자인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생명력을 가진 공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 자체라는 점이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피하며 점진적으로 적응하고 펼쳐나가는 이 생성의 원리는 비단 건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알렉산더 자신도 이 원리가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아이디어가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혹시 우리는 일이나 삶에서 만들어가는 복잡한 시스템들, 예를 들면 팀의 프로젝트나 커리어 계획, 혹은 개인적인 습관 같은 것들을 너무 제작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 걸까요? 처음부터 완벽하고 경직된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애쓰면서 수많은 실수와 부적응을 낳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대신 상황에 맞춰 한 걸음씩 나아가고 피드백을 통해 끊임없이 경로를 수정하며 유기적으로 생성해 나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잠재적 실수를 피하고 또 얼마나 더 풍부하고 살아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